김호중이 그 공연을 강행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공연장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는데 실제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이 사건 초기에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약속드린다 라고 말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속사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것은 아티스트가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뺑소니 피해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사가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뺑소니 범죄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 정성영 이광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호중 씨가 어젯밤에 드디어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왜 하필 어젯밤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을까요? 저희가 낱낱이 그 이유를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김호중과 그 소속사 대표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세요. 변호사님, 네. 김호중 씨가 어제 이제 음주운전 사실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실 자백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전까지 김호중 씨의 어떤 이런 음주운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한번 네.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 현장에서 그렇게 잇따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험회사를 부르고 뭐 사고 후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가입한 대로 피해 구출을 하면 되고 형사적 책임은 전혀 질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그 사고 현장을 떠나서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 대신 출석하겠다는 것 자체가 음주를 했을 거라는 강한 추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군데를 돌아다니시다가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호중 씨는 나는 그때 운전하기에 좀 피곤했다. 그리고 그것은 VIP에 대한 그 주점의 서비스다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대리기사를 부른다는 거는 음주를 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에 음주를 했을 거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네, 일단 그 김호중 씨의 이제 사고 당일 행적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김호중 씨는 그 사고 당일 오후에 강남에 있는 한 스크린 골프장에 갔는데요. 네네. 그 스크린 골프장에 누구랑 갔냐? 소속사 대표, 그다음에 유명 래퍼, 그다음에 가수, 그리고 김호중 본인 이렇게 총 4명이서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맥주를 주문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스크린 골프를 다 치고 나서 신사동에 있는 한 식당으로 김호중이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김호중 씨가 좀 음주운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맥주를 주문했었기 네.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식당에 가서 룸이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명 개그맨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5명이 되는 거죠. 룸 안에서 자그마치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식당을 나와서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청담동에 위치한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고급 템프로로 이제 이동을 한 것이죠. 김호중 씨는 템프로에 3시간을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술잔에 입은 됐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면서 음주 사실을 극구 부인을 했죠. 그리고 당초 김호중 씨 측은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소속사 대표랑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차 잠깐 들린 것이었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김호중은 소속사 대표 그다음에 유명 래퍼, 가수, 개그맨과 함께 이미 그 전부터 네, 스크린 골프 치고 식사하면서 술 마시고 이미 그 일행과 계속 같이 해오고 1차, 2차, 3차까지 왔었기 때문에 뭐 소속사 대표와 지인에게 잠깐 인사차 들렀다라는 말도 이제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죠. 그 후 가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소속사 이제 조직적 이제 은폐 시도가 있었죠. 그 김호중은 이제 매니저가 총 3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매니저 중 이제 한 명은 김호중이 사고 당시 입고 있었던 옷으로 자신이 갈아입고 사고 발생 2시간 후에 경찰서에 가서 내가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허위 자수를 이제 했고요. 또 다른 매니저 한 명은 이제 이 사람이 본부장인데 이 사람은 그 벤테이가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파손을 합니다. 또 다른 매니저 한 명은 이제 옷을 갈아입은 네. 김호중을 회사 차에 태우고 구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 이 정확하게 여러분 콘텐츠 호텔입니다. 프로젝트 빔이 설치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호텔이에요. 거기를 이제 예약을 해서 김호중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호텔 투숙 직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 4캔을 또 구입한 것이 확인이 됐죠. 그런데 저는 이 심한 공황에 빠졌다는 사람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네. 이 벤테이가가 굉장히 육중한 차량인데 그게 앞바퀴가 막 이렇게 들릴 정도로 네. 택시를 지금 이렇게 짓누르고 바로 이렇게 도주를 한 상황에서 이 피해자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 도망을 가서 저는 거기서 또 태연하게 맥주 4캔을 구입을 하고 이 빔 프로젝트가 설치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호텔에 장장 이제 17시간 동안 투숙을 했다는 게 저는 정말 좀 상식적으로 참 그 납득이 좀 되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호중 씨가 했던 말 중에 두 가지가 제 뇌리에 꽂혔습니다. 첫째, 술잔은 입에 댔는데 술은 마시지 않았다 라는 말이 하나 하고, 어떤 언론사에서 김호중 씨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가는 도중에 휘청거리는 거를 보도하니까 나는 휘청거린 적 절대 없다 라고 강하게 반박한 거, 이 두 가지가 제 뇌리에 제일 꼽혔습니다. 김호중 씨는 아마 처음부터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 무죄 주장을 하려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가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고 직후 혹은 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 빠져나갈 길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근데 일단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몇 시간 뒤에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9시간 내지 20시간이 지나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나온다면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악용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꺼려도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고 후 혹은 운전 직후에 경찰과 함께 이동하지 않고 자신이 자유롭게 집에 갔다든지 사무실을 갔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상당량의 음주를 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측정 당시에 특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고 하고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서 실제보다 훨씬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주장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악용 사례를 고민해 본다면 김호중 씨가 그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음주운전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호중 씨가 왜 하필 어젯밤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게 됐습니까? 네,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결정적으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김호중 씨와 동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 래퍼 그리고 뭐 유명 가수, 개그맨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바로 어제 있었어요. 저는 아마도 경찰이 그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 참고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당신들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조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당신들도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미 보도가 나갔듯이 지금 소속사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범인 도피하고 증거인멸하고, 만약에 당신들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이런 범죄에 가담한다면 당신들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고 수사에 협조해달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유명 래퍼와 가수와 개그맨이 실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네. 즉 김호중의 음주 사실뿐만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음주량까지 진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제 한 밤 9시 내지 10시경까지만 하더라도 김호중의 소속사는 입장 정리 중이라는 아주 짤막한 입장문만 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이 딱 지나서 갑자기 입장문이 바뀌었어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라고 새로 이제 입장문을. 그 1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소속사가 참고인 조사가 끝나자마자 그 참고인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진술했어? 라고 다 물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참고인들이 말했겠죠. 아니, 경찰이 우리도 만약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고 우리도 형사처벌될 수 있고 또 우리도 영장 발부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면 음주한 사실 이야기 다 했어? 다 이야기했다. 음주량까지 이야기했어? 어떡하냐, 다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저는 아마 그 사실을 소속사 측에서 참고인 조사 직후에 다 확인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김호중이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만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음주운전 사실을 어제 밤 11시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 떠밀려서 자백을 하게 된 것일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돈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단이 난 후에 김호중이 돈 때문에 공연을 강행을 했죠.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 여론 속에서도 공연을 강행을 했어요. 그 강행한 이유는 여러분, 위약금 때문이에요. 김호중과 소속사가 자신들이 이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그 티켓팅 그 비용도 다 환불 다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끝까지 강행을 한 거죠. 그런데 어제 바로 KBS와 SBS에서 다 손절했죠. 뿐만이 아니라 광고계와 방송계도 다 손절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김호중 소속사 측에서 자기들
자기 이제 이해타산, 이 계산기 이제 두드려 본 거죠. 제가 뭐 약정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 약정에 김호중과 소속사가 자기들이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무는 걸로 아마 약정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최사 측에서 자신들이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SBS와 KBS 그 주최사 측에서 더 이상 우리 공연 진행이 안 되겠다라고 공연을 취소하고, KBS는 가수를 대체해라.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 로고랑 우리 이름 쓰지 마라라고 해서 이제 다 뺐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김호중이 적어도 위약금은 물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을 해도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저는 들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어제 김호중이 한 자백이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음주운전 사실 자행이었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한 저는 자백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와 재판이 남아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 앞으로 그 수사 재판 전망 또 뭐 처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김호중 씨는 이제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 그리고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 실제 그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제거하신 분은 그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가 있고, 그 증거인멸을 누가 시켰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일 그 증거인멸을 김호중 씨가 시켰다면 김호중 씨에게도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가 재밌는 것이 본인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양형이나 혹은 뭐 구속 여부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은 적어도 형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데 자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을 시켜서 증거를 인멸한 거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조사를 받으러 간 매니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범인 도피죄가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형법적 죄명에 따라서 관련자들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의 어떤 그 죄명과 관련해서 현재 그 경찰이 예. 그 좀 법리 검토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그다음에 특가법상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놓고 이제 경찰이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어떤 얘기는 저희가 굉장히 지향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에서만큼은 조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경찰이 법리 검토하는데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경찰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한해서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김호중이 지금 저지른 이 범죄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 두 개를 동시에 다 충족을 하고요.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죄가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체적 경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결국 위 두 죄 중 중한 범죄인 특가법상 이 도주치상죄가 정하고 있는 그 형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한 바로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이 결정되는데, 그게 얼마냐? 유기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의 범위에서 김호중에 대해서는 처단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호중에게 과연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범인이 자신의 도피를 위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그것이 통상적인 어떤 그 도주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사실은 그 통상적인 도주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립이 될 수 없고, 설령 검사가 범인 도피 교사죄로 기소한다 하더라도 무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그 매니저들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범인 도피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증거인멸죄 등으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단 그 중에 김호중의 외사촌 형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죄, 그 다음에 증거인멸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촌인의 인척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추후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범죄 전후 정황이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고, 죄질이 너무 좋지 않고, 또 증거도 이제 실제로 인멸을 했고 도주도 했고, 그 다음에 허위 뭐 자수까지 시켰고, 또 그동안 경찰과 국민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기만을 하고, 이런 범죄 후의 정황도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후 재판에서도 저는 이 김호중과 이 소속사가 그동안 보인 이런 좀 행태는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중이 유일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인데요. 김호중이 선임한 그 대검 차장검사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앞으로 주로 하게 될 일도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진 이후에 김호중이 그 공연을 강행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공연장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는데 실제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이 사건 초기에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약속드린다 라고 말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속사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것은 아티스트가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뺑소니 피해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음주운전 피해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사가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뺑소니 범죄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아니 어쩌면 그 김호중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하고 누구 하나 김호중에게 바른 말 이렇게 직언과 충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 개인적으로 씁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국민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이렇게 얕보고 이렇게 거짓말과 기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참 이런 문화가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이렇게 팽배해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개탄스러웠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김호중은 본인이 저지른 이런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런 음주뺑소니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집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음주뺑소니 사건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